안녕하세요.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 오늘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밴드를 잠깐 보시면서 밴드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실시간 상황판을 좀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3월 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 현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망자가 현재 잠깐만요. 사망자가 현재 49명입니다. 49명이고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어요. 이 속도로 그러면은 다음 주 내로 곧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을 것 같고요. 사망자가 100명에 가까운 이런 인원으로 지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총 검사자가 지금 18만 명 가까이에 이렇게 그 의심 환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명 이상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 그래서 제가 이런 수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외출도 잘 못하실 것 같고 또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장사가 굉장히 어려우신 지금 상황에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한 폐렴 관련 이런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내지는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출국 금지당한 이런 상황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관련 이 확진자의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곧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9일 월요일 날 12시부터 그러니까 자정 0시부터요. 일본에는 이제 우리 들어가는데 입국 제한이 되고 또 월요일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자가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인들 무비자 들어오는 게 효력 정지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3주째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지분경매 실전반 3월 11일 날 3주째 지금 휴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8일은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학원 또 초중고등학교 개강 대학교까지 전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3월 23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 돌아오는 이런 추세를 보고 그 이후에 또 연기를 더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실전반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강 내지는 또 실전반 이런 상황들은 밴드에 올려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를 갖고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2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가지고요.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지금 7강까지 했습니다. 오늘이 8강인데요. 지난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임차료가 작은 전체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작은 것들은 조금 300만 원 이상이 모여졌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쭉 드렸고요. 6강에서는 또 우리가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협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분경매의 두 가지 큰 핵심이 소송과 협상인데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여기 써 있죠.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 관련된
본안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요. 이 소장을 만드는 요령,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어느 때 이렇게 청구를 할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7강, 이 8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이 첫 페이지입니다. 원고, 피고라고 돼 있고요. 원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산 낙찰자다. 그랬을 때 타 공유자가 이곳 낙찰받은 아파트 전체 지분에서 점유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냈을 겁니다.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할지 협상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또 소송을 임할 때 타 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이 있는 이 피고가 타 공유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한테 권한을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2분의 1 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분의 1 지분에 관련해 가지고 금전으로 환산해서 물론 전세금에 상응하는 이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전세금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에 상응하는 이러한 임차료를 환산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뒤에 제가 이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지 목록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먼저 원고를 쓰고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요. 본인의 주소를 써야 됩니다. 처음 만드신 분들은요. 이 주소를 또 빼먹고 위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0000 이렇게 좀 빼먹는 경우에 여기를 누락시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피고 또 옆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서 본안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구 취지라고 우리가 말을 드리고요. 밑에 청구 원인이라고 쓰는데 이러한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 맞춰서 만드셔가지고요. 이 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는요. 여러분이 승소하고 나면은 주문, 그러니까 결정문 내지는 판결문에 주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좀 빼먹게 되면 빼먹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주문에 추가로 판사님이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실 때에는 이러한 1, 2, 3번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 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이런 사항까지 판결을 구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청구해야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금 100만 원, 지금 이 100만 원은 너무 작죠. 제가 지난 회차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300만 원 이상이 청구가 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합산이 됐을 때 좀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될 때 청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이런 청구 취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적어 주시면 됐고요. 청구 원인이 이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이 배경을 쭉 쓰셔야 됩니다. 처음 판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요, 그동안 원고 피고 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에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3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부터 이렇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매수한 물건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여기 내가 낙찰받은 이러한 13분의 2 지분의 부동산을 경매 사건으로부터 강제 경매로 매수해서 낙찰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원고의 지위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37페이지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 중간에 혹시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요, 앞에 2020년 1월 달부터 공부해 놓은
1월 달부터 연재하고 있는 1강부터 있으니까 천천히 1강부터 따라오시면요. 이 8강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지금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이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을 또 쓰게 됩니다. 위 원고의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겸 전체 부동산 점유자, 그러니까 2분의 1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3분의 2인데요. 그러면 13분의 11을 이 타 공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나 원고로부터 어떠한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13분의 2 지분만큼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 내가 내용 증명으로 통해가지고 이러한 그 금액이라든가 임료를 청구한 사항들을 또 밑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좀 쓰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러한 내용을 쓰실 때 이 내용만 꼭 이렇게 나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쓴다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진행했던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했던 그런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참고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꼭 좀 바꿔서 나한테 맞는 이러한 사항을 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거기 공부하시는 수강생들은 대부분이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요, 저한테 이제 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소장을 저한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틀린 부분은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 임할 때 실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정이 나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전반에서는요,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또 물건을 선정하는 요령, 또 우리가 실전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아파트, 다세주택, 원룸, 또 상가, 또 이런 연립주택 같은 이런 주상복합, 이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종목 선정을 안 합니다. 지분경매 안에서도 완전히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누구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수월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초이스하는 이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전반에서 공부하시게 되면요, 대단히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까지 공부해 나갈 수 있고, 또 지금같이 우한 폐렴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전반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과정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이 온라인 통해 가지고도 매주 수요일 날 했던 것들 계속 올라왔던 것들 있거든요. 과거 했던 것들을 봐도 그런 프로세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라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상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부동산을 사용하고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한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는 바, 원고에게 요 날짜가 바로 내가 잔금을 낸 날짜부터 이렇게 월 임차료 상당을, 이렇게 작은 금액은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다 더했을 때 1년치 이상의 금액이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넘었을 때 이러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지, 너무 적게 하게 되면은 각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이상 정도의
부당이득금이 생겼을 때 해라. 그래서 우리가 7강에서 오늘 8강입니다. 이러한 그 10년의 바로 소멸시효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따라서 이 청구 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청구 취지는 주문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청구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물건의 이런 시간순으로 진행됐던 내용을 쭉 나의 사정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갑 제1호증, 갑은 원고가 내는 이러한 그 서류들을 갑이라고 쓰고요. 만약에 상대가 낸다 그랬을 땐 여기 을이라고 들어갑니다. 갑 제1호증은 내용증명이나 메모는 요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질 않아 가지고요. 메모를 집에다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온 적이 2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용증명과 메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다투는 지분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당연히 올려놔야 되고요. 임차료 청구 내역서는 좀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피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타 공유자가 지금 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살고 있다는 걸 갖다가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전세금 시세, 네이버 부동산란에 가면 그 동네에 또 인근 지역에 시세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제출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 요 등기부등본은 이제 제가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으로 했네요. 요 등기부등본 또 한 통도 시세에 관련해 가지고 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 법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 법원은 돈을 지금 지급해라는 이러한 청구를 내는 본안소송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참채무 의무에 의해서 채권자 관할 법원에 해도 됩니다. 이 소송을 원래는 모든 소송은 피고 관할에 해야 되는데요. 이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원고 관할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원고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고 타 공유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경기도 지역의 중앙법원에 지방법원에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금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전라도 광주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에 관련해 가지고 광주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원고로서 굉장히 피고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되죠. 경기도인 사람이 소송을 할 때마다 변론 기일날 최소한 이거 하시게 되면요 2-3번은 가야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광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한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부동산 목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차료 청구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전체를 지금 다 공부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9강 임차료 청구 내역부터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거고요. 오늘 이 밴드 잠깐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반은 다음 주도 지금 휴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고 밖에 나가기가 이렇게 그 힘든 시기에 집안에서 또 내부에서 사무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온라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분 경매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로 문의 주셔가지고요. 온라인 교육에 관련돼가지고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실전반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요. 일치월장, 완전히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지분경매 중에 또 지분경매를 할 수 있는 아주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분경매에 완전히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힘내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실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또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요. 다음 주에 이 구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차료 청구 내역서 자세하게 거기부터 시작해서 공부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